사람은 결국 혼자가 됩니다. 함께했던 시간은 추억이 되고 남겨진 사람은 조용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배우자를 잃은 뒤의 공허함, 자녀가 떠난 뒤의 정적, 그 속에서 외로움은 서서히 스며듭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몸의 건강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고독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심장을 해롭게 만든다고 합니다. 혈압이 오르고 면역이 약해지고 기억력도 빠르게 떨어집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늙어가는 것이죠. 고령 사회에 들어선 지금 노인 1인 가구는 이미 18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제 고독은 예외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외로움이 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다시 웃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고독력입니다. 고독력은 단순히 혼자 버티는 힘이 아닙니다. 고독을 받아들이고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자신과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힘이죠. 고독을 이기는 사람들은 자신을 돌보는 법을 압니다. 조용한 아침을 즐기고 혼자서도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갑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고독은 없앨 수 없지만 길들일 수 있다고. 외로움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고독력을 키우려면 먼저 상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잃은 것을 억지로 잊으려 하면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괜찮다는 말보다 아프다는 인정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의 문을 다시 엽니다. 그 다음은 루틴을 만드는 일입니다. 식사, 산책,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두세요. 몸의 리듬이 안정되면 마음의 파도도 잦아듭니다. 하루 세 끼를 정성껏 차리는 일,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약속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소통의 루트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인사하기, 가게 주인에게 한마디 건네기, 그 작은 연결이 외로움을 막아줍니다. 사회적 관계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짧은 대화, 한 통의 전화,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일은 결국 내 마음을 살피는 일이기도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도 고독력의 일부입니다. 괜히 민폐가 될까봐라는 말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구하는 건 약함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복지 서비스, 요양 지원, 건강 상담, 이 모든 것은 혼자를 위한 장치입니다. 필요할 땐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고독력을 키우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자기 돌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매일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차를 끓이고 음악을 듣고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이건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기술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습관이 고독의 깊이를 완화시킵니다. 명상이나 호흡 훈련도 좋습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지금 여기를 느껴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 마음의 회복을 돕습니다. 고독력은 자기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내 기분이 어떤지,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하세요. 외로움이 찾아와도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감정은 물과 같습니다.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울고 싶을 때 울고, 쉬고 싶을 때 쉬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훈련은 감사하기입니다. 고독한 날에도 감사는 존재합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식사, 그런 사소한 순간이 삶을 붙잡아줍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감사한 일을 3가지씩 떠올려 보세요. 오늘 웃었던 일, 편안했던 순간, 누군가의 친절한 말 한마디. 그 기억이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고독을 이기는 사람들은 이 작은 기쁨을 놓치지 않습니다. 고독력은 관계를 끊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힘입니다.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세상과도 연결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쓸쓸함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정리하고 다시 살아갈 에너지를 얻습니다. 외로움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건 인간다운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돌볼 수 있습니다.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속에 나에게 인사합니다. 그게 내 하루의 시작이에요. 자신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는 여전히 나를 돌본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고동력은 특별한 사람만 가진 힘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바라보고 돌보는 당신에게도 이미 그 힘이 자라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건 외로움을 견디는 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보세요. 그것이 고동력을 키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몸의 면역과 뇌의 기능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특히 노년의 사회적 고립은 질병보다 더 무서운 영향을 줍니다.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사회적 고립이란 단순히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의사소통이 줄어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 말이 없다면 그것도 고립입니다. 관계의 단절은 몸의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을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위험이 3배 높습니다.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이 떨어지고 심장질환과 치매 위험도 함께 높아집니다. 외로움이 오래되면 몸은 끊임없이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어 몸 전체가 경계 모드로 바뀝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면역 체계는 과열되고 몸은 스스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심장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심혈관 질환 환자의 30% 이상이 외로움을 주요 원인으로 꼽습니다. 고립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입니다. 사회적 고립의 신호는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켜져 있고 전화벨이 울리지 않으며 식사량과 말수가 줄어듭니다. 이런 상태가 석 달 이상 이어진다면 몸은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또한 뇌의 구조를 바꿉니다. 뇌의 해마가 위축되어 기억력과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부위가 약해져 작은 일에도 쉽게 불안해집니다. MRI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활발한 사람은 뇌의 연결망이 더 촘촘하게 유지됩니다. 반대로 고립된 사람의 뇌는 신경회로가 느슨해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고립이 치매와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나는 쓸모없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뇌의 보상회로를 무너뜨립니다.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동기가 사라지며 몸은 점점 굳어갑니다. 하지만 다행히 회복은 가능합니다.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순간 뇌는 새로운 회로를 만듭니다. 이 작은 연결이 고립을 끊는 가장 확실한 처방입니다. 첫 번째, 관심사를 통한 대화입니다. 책, 음악, 산책, 봉사활동처럼 공통의 주제가 있을 때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런 연결이 뇌의 활력을 회복시킵니다. 두 번째, 목소리를 내는 습관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생각도 줄어듭니다. 대화는 뇌를 자극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걸어보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그 한마디가 외로움을 밀어냅니다. 말을 한다는 건 내가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몸을 움직이세요.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청소. 이 단순한 움직임들이 세로토닌을 분비시켜 기분을 안정시킵니다. 몸을 움직이는 행위는 뇌에 나는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네 번째, 기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영상통화, 온라인 모임, SNS를 통한 안부 나눔. 화면 속 미소 하나도 충분히 마음의 온기를 전달합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우유 배달 아저씨에게 인사 한마디 건네는 게 내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 인사 한마디가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줄이 되었습니다. 고립을 막기 위한 마지막 방법은 하루 리듬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복 속에서 안정을 느낍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햇빛을 쬐고 커피 향을 맡으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 작은 루틴이 세상과의 연결을 이어줍니다.
또한 내일의 약속을 만드세요. 병원 예약, 시장 보기, 이웃집 방문처럼 가벼운 약속이 기대를 만듭니다. 기대가 있는 사람은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고립을 끊는 힘은 결국 기대감과 리듬에서 나옵니다. 고독은 자신과의 대화이지만 고립은 자신과의 단절입니다. 고독은 사람을 단단하게 하지만 고립은 사람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독을 선택하고 고립을 피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과의 연결을 잃지 마세요.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에게 짧게라도 연락하세요. 잘 지내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조용히 진행되지만 따뜻한 관심은 그보다 더 빠릅니다. 고립은 병이 될 수 있지만 연결은 언제나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시작은 당신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의 몸은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길어지면 그 흔적이 몸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기운이 없고 피로가 쌓이고 식욕이 줄어드는 이유.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고독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독은 면역 체계를 무너뜨립니다.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세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면 몸은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몸 전체를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잠이 줄고 심장이 빨리 뛰고 소화가 되지 않으며 몸속 염증 반응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염증이 조용히 세포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염증, 고독이 남긴 흔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립된 사람의 혈액에서는 염증 수치가 항상 더 높게 나옵니다. 백혈구의 균형이 무너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감염에 더 쉽게 걸리고 상처는 느리게 아물며 피로가 오래갑니다. 몸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외로움은 면역세포의 언어를 바꿉니다. 세포는 싸움을 멈추지 못하고 끊임없이 경계합니다. 몸은 실제로 아무 일도 없는데 계속 전쟁을 준비하는 셈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몸은 지쳐버립니다. 면역이 과열되고 노화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은 같은 나이라도 더 늙어 보입니다.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쉽게 줄어듭니다. 고독은 세포 수준의 노화를 앞당깁니다. 이것이 의학에서 말하는 염증성 노화, 즉 인플라메이징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면역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시작은 작은 변화에서 옵니다. 첫 번째는 움직임입니다. 고독할수록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운동은 염증을 줄이고 면역세포의 순환을 촉진합니다. 하루 30분만 걷더라도 혈액 속 염증 수치가 낮아집니다.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은 비타민 D를 높이고 면역을 강화하는 최고의 처방입니다. 두 번째는 수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면역세포의 활동이 불규칙해집니다. 외로울수록 잠의 질이 떨어지고 깊은 잠에 들지 못합니다. 따뜻한 족욕, 조용한 명상, 빛을 줄인 환경은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몸이 이완될 때 면역은 다시 힘을 되찾습니다. 세 번째는 식사입니다. 외로울 때 우리는 종종 대충 먹거나 아예 굶어버립니다. 하지만 음식은 면역의 연료입니다. 단백질, 비타민C, 아연이 부족하면 면역세포가 제 기능을 못합니다.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는 행위 자체가 자기 돌봄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는 감정의 해소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몸은 대신 반응합니다. 슬픔, 분노, 두려움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감정입니다. 감정은 말로 꺼내야 사라집니다. 친구에게 이야기하거나 일기로 적어보세요. 감정이 빠져나오면 몸의 염증도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누군가의 미소, 짧은 대화 한 줄, 그 작은 관계가 면역을 바꿉니다. 사람이 대화를 나누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염증을 줄이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즉, 따뜻한 관계는 몸의 화학 반응을 바꾸는 약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손을 잡는 행동 하나가
몸을 회복시키는 시작이 됩니다. 고독이 면역을 약하게 했다면 연결은 그 면역을 다시 일으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면역은 혼자 완성되지 않는다고. 몸은 타인의 온도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체온, 목소리, 눈빛이 몸을 안정시키고 뇌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때 면역이 회복됩니다. 고독은 몸을 방어적으로 만들지만 연결은 몸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 부드러움이 곧 건강의 신호입니다. 고립된 사람의 몸은 딱딱해집니다. 관절이 굳고 혈류가 느려지고 피부 온도가 낮아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열리면 피가 다시 따뜻하게 돌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몸은 더 많은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그러나 관계를 맺는 순간 그 에너지는 회복으로 바뀝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노인은 감기, 독감, 감염병의 회복 속도가 2배 이상 빠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안정감이 생기면 면역은 과잉 방어를 멈추고 제자리를 찾습니다. 마음의 안정이 곧 면역의 안정입니다. 불안은 염증으로, 염증은 병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도 가능합니다. 연결은 안정으로, 안정은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자꾸 피곤하고 식욕이 없고 가슴이 답답하다면 그건 마음이 아닌 몸의 외침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안전한가? 나는 지금 연결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작게라도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몸은 이미 회복을 시작한 것입니다. 고독은 면역을 바꾸지만 면역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몸은 기억하지만 마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와 연결되는 그 한순간이 당신의 몸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잠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회복 장치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그 회복 장치는 점점 흔들립니다. 많은 노인들이 말합니다. 예전엔 눕기만 해도 잠들었는데 이젠 새벽까지 뒤척여요. 이건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닙니다. 고독이 뇌의 수면 회로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면 몸은 긴장 상태로 돌입합니다. 낮에도 미세한 경계가 유지되고 밤에도 이완되지 못합니다. 즉, 뇌가 잠을 거부하는 겁니다. 누군가 곁에 없을 때 뇌는 지금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일수록 수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깊은 잠이 줄고 자주 깨며 꿈이 많아집니다. 수면의학에서는 이를 수면 분절이라 부릅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회복하지 못한 채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불면이 단순한 피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이 무너지면 면역, 기억력, 감정 조절 능력까지 흔들립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독소를 씻어냅니다. 이를 글림프 시스템이라 합니다.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면 이 청소가 멈추고 노폐물이 쌓입니다. 그 노폐물 중 하나가 바로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입니다. 따라서 고독과 불면은 뇌 노화를 촉진하는 짝을 이룹니다. 외로움이 잠을 깨우고 깨어난 밤이 다시 외로움을 키우죠. 이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기억력 저하, 우울, 치매 위험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실제로 고립된 노인 집단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약 1.7배 높습니다. 그 핵심에는 깊은 수면의 결핍이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의 해마가 손상되어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지 못합니다. 또한 감정 조절 부위인 편도체가 과활성화되어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집니다. 결국 잠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정신의 균형을 유지하는 뇌의 리셋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고독 속에서도 어떻게 잠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몸의 리듬을 되찾는 것입니다. 하루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노년기의 불면은 대부분 리듬이 깨져서 생깁니다. 아침 햇빛을 15분 이상 쬐세요. 빛은 뇌의 시계 역할을 합니다. 해가 뜨면 활동, 해가 지면 휴식,
이 단순한 원리를 다시 몸에 기억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자기기와 거리두기입니다. 침대에서 휴대폰을 보는 습관은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듭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엔 조명을 낮추고 화면을 끄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잠들기 전의 루틴입니다. 따뜻한 물로 손발을 씻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이런 신체적 이완이 뇌에게 이제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또한 수면 환경을 단순하게 유지하세요. 조용한 공간, 어두운 조명, 그리고 일정한 온도. 복잡한 물건이나 소음은 무의식적으로 뇌를 자극합니다. 네 번째는 고독의 감정 정리입니다. 외로움은 생각의 형태로 잠속까지 따라옵니다. 잠들기 전 오늘의 감정을 짧게라도 글로 남겨보세요. 오늘은 혼자였지만 괜찮았다. 이 한 문장이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중에도 관계를 느끼는 장치를 두세요. 작은 조명, 라디오, 은은한 음악처럼 감각을 안정시켜주는 요소는 심리적 고립감을 완화시킵니다. 수면의 질은 결국 안정감에서 옵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면 뇌는 잠을 허락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외로움을 덜 느끼는 사람은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하고 심박수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잠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회복 기술입니다. 깊은 잠은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이고 좋은 수면은 가장 확실한 항노화 방법입니다. 외로움이 잠을 흔들어 놓았다면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잠을 회복하면 외로움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잠은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뇌가 다시 희망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이제 눈을 감아도 돼. 그 한마디가 당신의 뇌를, 마음을, 그리고 내일의 생명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누구나 결국은 혼자 남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거나, 자녀가 멀리 떠나거나, 친구가 하나둘 세상을 등질 때, 그때 남은 건 오롯이 나입니다. 그 순간이 두렵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입니다. 혼자 사는 삶은 외로움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고독을 견디는 힘, 우리가 고독력이라 부르는 건 세상을 외면하는 능력이 아니라 세상과 균형을 잡는 능력입니다. 진짜 고독력은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스스로의 일상을 돌볼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고독을 잘 견디는 사람일수록 몸과 마음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외부 자극에 덜 흔들리고 자기 자신과 대화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건강한 고독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루 루틴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남이 만들어준 하루가 아니라 내가 정한 하루를 사는 겁니다. 일어나서 이불을 정리하고 차를 끓이고 창문을 열어 햇빛을 맞이하세요. 이 단순한 행위들이 삶의 질서를 세웁니다. 둘째는 몸을 관리하는 습관입니다. 운동은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꿔줍니다. 근육이 줄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하루 30분의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몸의 자존감이 다시 세워집니다. 셋째는 나를 위한 공간 만들기입니다. 혼자 사는 공간일수록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야 합니다. 사진, 책, 향기, 식물. 그 공간이 나를 위로하는 집이 됩니다. 정리된 공간은 마음을 맑게 만듭니다. 넷째는 사람과의 연결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자립은 고립이 아닙니다. 혼자 살아도 관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 인사 나누기, 가끔 전화를 걸기, 동네 모임이나 교회, 복지관을 방문하기. 이런 작은 관계들이 삶의 안정감을 만들어줍니다. 다섯째는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요리를 배우거나 스마트폰을 익히거나 한글을 다시 쓰는 것도 좋습니다. 배움은 뇌를 젊게 만들고 자신감과 활력을 줍니다. 고독을 이겨낸 사람들의 공통점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해냈을까? 내일은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을까? 이 작은 질문이 삶을 움직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허무로 채우지 말고 자기 돌봄으로 채워야 합니다. 식사를 챙기고 몸을 씻고 옷을 단정히 입는 일.
이것들이 자립의 기본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존엄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 그게 진짜 노년의 힘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고 하루 루틴을 유지하는 노인은 우울증 발병률이 절반 이하로 낮습니다. 자립은 곧 마음의 안정입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은 새로운 감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감사, 여유, 관찰, 그리고 회상. 삶을 다시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내가 나를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고독을 견딘다는 건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일입니다. 그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외롭지 않습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누군가와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능력만 있다면 그건 결코 쓸쓸한 인생이 아닙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습니다. 혼자서 밥을 차리고 혼자서 산책을 하고 혼자서 웃을 수 있다면 그건 아주 잘 사는 삶입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걸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노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조용히, 단단하게, 당신의 속도로. 이 좋은 정보를 주변에 꼭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